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지금 계신 공간, 집이나 사무실이 단순히 편리함이나 가격 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에 따라 자리 잡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 나아가서는 도시 전체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지혜죠. 바로 이 풍수 원리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 부동산과 도시 계획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믿음 이런 걸 넘어서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으려고 했던 조상들의 어떤 깊은 성찰, 그런 게 담기는 환경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원리하고 또 실제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좀 새롭게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풍수가 참 오래된 개념 같지만 이게 놀랍게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나 건축, 조경, 심지어는 그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실제 주택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망 좋은 걸 찾는 거, 이걸 넘어서서요.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안녕까지 고려하는 그런 접근인 거죠. 핵심은 자연 지형에 좀 순응하면서 기운을 잘 모으는 곳, 그런 곳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좀 막아주고 이걸 장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방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사신사, 지형. 그 좌청룡 우백호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주변 지형이 공간을 보호하고 좋은 기운을 모아주는 그런 형태를 선호하는데 이런 원리가 현대 아파트 단지 배치라던가 산업단지 설계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조선시대에 한양 천도 과정에서도 풍수사상이 아직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경복궁만 봐도 뒤로는 북악산, 현무저 이게 딱 막아주고 앞에는 남산, 주작이 있고 또 좌우로는 낙산하고 인왕산, 청룡 백호가 딱 감싸는 정말 그 사신사 지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의 아주 중대한 결정에도 풍수가 깊이 관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게 정감록 같은 예언서에 나오는 십승지라는 개념인데요. 십승지요. 10군데의 명당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난리가 나도 피해서 몸을 보존할 수 있는 10곳의 명당, 기일지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성주에 있는 마수리 마을 같은 곳이 지형적으로 이 십승지의 조건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오, 그래요? 네. 산줄기가 마을을 정말 빈틈없이 감싸고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 수구라고 하죠. 거기가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은밀한 명당의 조건을 갖춘 거죠. 와, 조선시대 수도 결정에도 풍수가 중요했다니 참 놀라운데요. 이런 전통 원리가 잘 보존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들도 있잖아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하고 경주 양동마을. 이 마을들의 입징화 구조에도 풍수사상이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그렇습니다. 이 두 마을 모두 자연 지형이나 물길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고 조성이 되었고요. 건축물하고 주변 경관의 조화를 통해서 한국 풍수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그 터의 모양이 물자 형태를 띠고 있어서요. 풍수적으로는 매우 길한 형국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자요? 이게 보통은 하지 말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나요? 네, 일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풍수에서는 지형의 모양을 보고 상서로운 기운, 예를 들면 상서로운 구름, 상운의 형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름 모양으로요? 네, 이런 물자 형국에서는 큰 인물이 많이 난다고 여겨졌거든요. 실제로 양동마을에서는 회제 이현적 선생이나 손중돈 선생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마을의 주산인 설창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바로 이 물자 형태를 만들고요. 또 마을 안의 중요한 고택들을 보면 대부분 좋은 전망, 특히 학문적 성취나 관운을 상징하는 붓금 모양의 봉우리, 문필봉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필봉이요? 네. 그리고 마을을 감싸면서 완만하게 흐르는 양동천 역시 좋은 기운을 모으는 데 기여하고요. 그렇군요. 역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도시에도 이런 원리가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혹시 이런 원리가 반영된 현대 건축의 구체적인 사례도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를 보면요. 뒤로는 매봉산이 버티고 있고 앞으로는 양재천이 흐르는 이게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입니다. 네네. 산이 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아주고 좀 안정감을 주고요. 앞에 물은 전통적으로 생명력이나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석돼서 길지로 여겨졌죠. 주변에 우면산, 대모산, 구룡산 이런 산들도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의 입지 역시 어떤 풍수적인 고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충적 평야에 자리하면서도 주변에 문필봉 형태의 산들이 있어서 학문이나 행정과 관련된 기운이 좋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정할 때 여러 후보지를 풍수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던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풍수라는 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과 환경을 이해하고 또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어떤 지혜의 창이 될 수 있겠네요. 결국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녕과 번영, 이런 걸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풍수는 땅의 기운을 읽고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환경이 보이지 않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공간을 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길, 창밖의 풍경, 아니면 건물의 배치 속에도 미처 알지 못했던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아직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오래된 지혜나 보이지 않는 원리들이 지금 우리의 선택과 환경을 또 어떻게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